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자가 메타버스를 꼭 알아야 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굉장히 회자가 되는데 기본부터 일부에서 알아보고요. 2부에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는 확장 가상세계 또는 가상 우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메타라는 것과 우주의 의미인 유니버스가 합성된 그러한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1992년에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러쉬 이 여기서 처음 등장한 개념과 용어인데요. 작품 속에서 메타버스는 고글 그리고 이어폰 즉 시청각 출력 장치를 이용해 접근하는 가상 세계로 규정을 합니다. 문장을 보면 그들은 빌딩을 짓고 공원을 만들고 광고판을 세웠다. 그뿐 아니라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들도 만들어냈다. 그것들은 광섬유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소프트웨어 조각들 뿐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90년대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우리 관련된 메타버스와 관련된 매트릭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싸이월드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최근에 다시 메타버스의 열풍 속에서 싸이월드가 다시 소환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열풍이 가능한 이유를 보면 5G로 대변되는 빠른 네트워크 속도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대변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라고 하는데요. 그것의 등장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SNS를 뛰어넘는 소셜 파티 이런 것들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메타버스로 보는 그 세계인데요. 메뉴의 왼쪽이 제페토 네이버에서 만든 거고 그 오른쪽이 마인크래프트 뭐 레고 같은 블럭이죠.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산업 활용형인 가상 공장 그리고 경험 확장형 그러니까 굉장히 몰입감을 높인 그 증강 도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비대면 환경 속에서 젊은 세대는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공연을 메타버스 속에서 참여도 하고요. 또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스타들도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고 가상세계 속에서 팬사인회를 오른쪽의 그림처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가상 세트장 그리고 하우스를 방문한다거나 캐주얼 게임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아바타와 실제 영상 화면을 결합한 형태 모습도 구현됩니다. 제가 지금 그 유튜브 영상 찍는 것도 줌에서 제공한 PPT 가상 화면과 저의 실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도 네이버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속에 아바타를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휴먼 사례인 가상의 모델, 또 가수나 캐릭터들이 TV 화면과 또 광고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다 가상 휴먼인데요. 디지털 휴먼이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광고에서 나왔던 그 모델이 회자가 됐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이러한 디지털 휴먼이라는 아바타가 극도로 리얼감을 강조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뉴스를 살펴보면 40대 김상상 과장이 메타버스로 출근해 보았습니다라는 식의 기사도 눈에 띄는데요. 줌이라는 게 좀 밋밋하기도 하죠. 근데 이걸 만약에 가상 사무실의 아바타를 통해서 자리에 앉고 회의를 진행하고 일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입학식인 경우도 줌 화면에 쭉 있는 것보다는 그 오른쪽 하단의 그림처럼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게 하는 이런 것들로 SK텔레콤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국내의 한 대학에서는 이런 입학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LG전자에서는 가상공간 수료식도 이렇게 같이 하는데요. 뭐 가까이 있으면 근접으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초청을 해서 가까이 이동할 수도 있게 하고 이런 식의 원격 회의 솔루션이 발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권, 좀 보수적이라고 알려지는 금융권에서도 경영진 회의를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회의를 합니다. 줌에서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상 화면에서 놓고 다시 그것을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스닥에 최근에 상장해서 유명해진 노블록스라는 회사가 있죠. 거기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명품 디지털 핸드백을 팔았습니다. 실제 핸드백이 아니라 디지털 핸드백인데 이것을 아바타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랬을 때 무료 가격이 4,115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 원을 훌쩍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또 구찌 빌라라는 또 구찌 회사에서는 네이버 제페토에다가 이러한 공간을 선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병원에서도 쓰이는데요. 수술 실습에 이렇게 그 증강현실 또는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학생들은 수업을 또 이렇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를 이용한 유형은 정치에서 또 행정, 기업 운영, 공연, 행사, 홍보, 부동산 건설까지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데, 이를 보면요, 서비스산업연구본부의 박재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의 시대에서 이제는 소셜 미디어로 갔는데,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화면에 보이는 밋밋한 곳이라면 이것이 입체적인 공간인 메타버스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통해서는 현실하고 가상이 연결이 되고, 또 경험이 조금 더 실제감을 띠게 확장이 되고, 사회 문화적인 활동, 즉 서로 만나서 그 소통도 할 수 있고 SNS 속성을 그대로 가지지만 그것이 또다시 어떠한 그 화상회의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생산도 하고 소유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리고 보상도 할 수 있는 것, 현실 세계와 연결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메타버스를 이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전에는 포켓몬저도 이제 나왔을 때 굉장히 열광을 해서 야 이게 시니어들이 여가 산업을 바꿀 것이다라고 그 판단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무래도 조금 단기간에 그 환상으로 끝났죠. 아무래도 기술적인 제약들 이런 것들이 더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포켓몬을 생각을 들면은 현실의 어떤 판타지가 입혀진 그런 세계 이런 것이었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이것이 이제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일상을 타인과 공유하는 라이프 로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SNS 같은 거죠. 내 삶을 공유하는 그런 라이프 로깅 유형이 있고요. 셋째로 거울 세계라고 하는데 현실 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복제한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구글 맵을 통해서 우리가 평양 지도를 보면 평양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른 세계에서 타인들과 사회 활동을 하는 그러한 가상 세계가 있습니다. 즉 게임이 그 대표적이죠. 최근에 뭐 그 드라마에서도 나온 그 그 궁전 거기 싸움을 하는 그런 게임을 가상 드라마로 표현한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게임뿐만 아니라 노블록스 이런 것들이 대표작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메타버스 하면 가상현실 하면 VR, AR 하면서 이렇게 구글을 쓰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각적인 몰입감을 강조하는 거였고 헤드셋을 쓰게 되면은 눈앞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그런 것들에 주목을 했죠. 이 그림을 보면은 처음에는 뭐 멋있다고 했겠지만 지금은 약간 바보 같은 행동 아니야라고 오해도 삼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VR 체험처럼 현실 세계가 경험됩니다. 오히려 최근엔 여기서 더 나가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들로 진화를 하는데 주로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많이 돼 있죠. 어느 공간에 가면 거기서 물이 흐르고 새가 흐르고 그림이 변화되는 이런 가상 공간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점차 사람들 유저 입장에서 이렇게 불편한 것보다는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LG U 플러스에서 나온 최근에 리얼 글래스라는 것을 보면 비교적 간단한 그냥 영화관에 썼던 그런 안경 하나를 씀으로써 가상 세계를 체험하게 하는 거죠. 뭐 4D 극장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한 글래스를 쓰고 의자가 움직이고 앞에서 뭐 물이 튀겨지면서 이런 현상들을 체험하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를 다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전문가들은 사용자 밖의 세상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사용자 자신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제 X축을 잡고요. 그다음에 Y축에서는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는 것 그것과 함께 두 번째는 증강보다는 실제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그 세상을 구분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메타버스에 사람들이 어떻게 만족하느냐인데, 그 만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몰입을 할 수 몰입감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게 어떠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느냐, 또 나를 드러내는 아바타라는 게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네이버의 제페토인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증강현실을 일부 구현을 했으나 어떤 증강현실 안경을 이용한 몰입감은 아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몰입감을 늘리는 것은 VR, AR을 사람이 편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세계로 가면서 급격히 발전이 될 건데, 그것보다 오히려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플랫폼이라든지 아바타라든지 자신을 표현하는 쪽으로 갈 수 있고요. 노블록스는 게임 중 일부를 가상현실 게임이라는 점으로 구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흔히 최근 메타버스 하면 로블록스, 제페토, 또 마인크래프트 이런 것들을 주로 그 대표적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 구조를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메타버스 플랫폼의 개발자가 있고요. 우리 스마트폰 앱 같은 것도 보시면 그 아이폰이라면 아이폰에서 주는 그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 어떤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구매자들이 사게 되는 모델인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콘텐츠 및 아이템을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콘텐츠 및 아이템을 결제 또는 구독, 또 가장 쉽게는 광고 시청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앞에서 구찌의 명품백이 거의 400만 원 넘게 팔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플랫폼에서는 개발자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용자의 수익금을 배분하는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배분이 가능한 그 가장 기술적인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요새 하는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대체 불가능한 코인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개념적으로 예전에는 어떤 거래가 A와 B와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거래 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 장부죠. 근데 그 원장은 A와 B만 가지고 있고 공증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다른 삼자들이 알기는 쉽지 않았죠. 근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A와 B가 어떤 거래를 했다는 원장을 만드는 순간 이것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거래 원장을 다수가 동시에 공유함으로써 위조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처음 출발자가 나라는 것, 그리고 추적하기도 쉽고요. 또 부분에 대한 것을 비트코인인 경우에 뭐 하나에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현재 시점으로 이것들을 뭐 0.00 몇에서 뭐 100, 1000원 단위로도 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의 되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도 가능하고, 이것이 계속 순환하면서 증가하면서 가치도 변화하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 모델이 진화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 수익 모델도 보면 일단은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 메타버스가 제페토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요. 그 사람들 트래픽 유입이 결국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 고객들이 놀면서 공짜 광고를 본다든지 아니면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다든지, 거기서 또 판매를 하는 숍 그 매점에 가서 그것을 구매한다든지 이커머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는 IP 사업자라 그러는데, 여기서 IP는 인텔렉추얼 그 프로퍼티에서 지적 재산권을 가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아트인 경우에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렸다. 그리고 이거를 NFT로 올리게 되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그런 유일한 자원이 되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원장의 개념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최아키가 만든 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IP 사업자 제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찌라든지 루이비통, 나이키, YG, JYP, 디즈니, LG전자, 뭐 대학들, 공공기관들이 이미 이러한 플랫폼에 올라가서 그 제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한 뭐 제페토에 올라가는 것보다 나만의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니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빅히트와 같은 그 빅히트 하면 뭐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글로벌 그 엔터테이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장된 회사죠. 그리고 NC소프트라는 게임사, 코비디라는 뭐 거래사,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반도체 회사, 이런 것들 속에서도 자체적인 것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요, 처음 일부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이해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술이라는 것에 그 방점을 찍습니다. 근데 시니어 라이프 관점에서 보면 또 보다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의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경우 저 같은 경우에도 저의 컨텐츠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가상 세계에서 실제로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이냐라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라는 사람은 이 제가 지금 있는 공간에 제약을 받고요. 또 시간에 따라서 지금 시간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가상 세계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삶이 될 거고 그 사람이 하는 일과 시간과 어떠한 공간의 이동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 부에서는 보다 그럼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 이거 보면 야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느낄 수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